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가 꽤 많은데 가장 먼저 집 밖에 나가서 며느리 험담하는 시어머니가 1위, 2위는 친정식구 험담하는 시어머니, 3위는 개인적인 일과 집안일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4위는 거짓말하는 시어머니, 5위는 신경질적이고 변덕이 심한 시어머니, 6위는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7위는 종교 같은 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 8위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귀찮게 하는 시어머니, 9위는 지나치게 절약하고 궁상 떠는 시어머니, 10위는 우리 집 재산은 모두 자기 아들이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집 며느리와 나를 비교하는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꾸짖고 망신 주는 시어머니, 자신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반대하고 간섭하는 시어머니, 부부싸움에 끼어들고 무조건 남편 말만 믿는 시어머니, 손주들을 너무 감싸주는 시어머니 등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 사연을 2개 정도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은 애엄마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인사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정말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지치고 질리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창업하는데 돈을 다 투자해서 친정에서 20평 정도 되는 오래된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인성과 생활력만 보고 결혼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시댁과 친정 둘 다 같은 지역이라 가깝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지 결혼 후부터 저희 집을 엄청 들락날락거리며 주방, 냉장고 등을 일일이 다 열어보시고 참견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온갖 반찬과 국 종류를 만들어서 다 싸가지고 오십니다. 음식만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도 엄청 해댑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따로 안 해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저한테 어디냐고 전화부터 하시는데 야근, 운동, 학원 등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걸 막았습니다. 웃긴 건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나는 돈벌이가 들락날락해서 와이프 고정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쓰게 하지 말라 라고 큰소리치길래 그렇게 그 싸움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생활 1년 만에 남편 가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고 저희 부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남은 빚을 해결해 주시기로 하고 더 이상 뭔가를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며 형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당연히 면목이 없었을 테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댁은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었으니 별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니 시어머니 발걸음이 뚝 끊겨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1년 동안 소식이 없던 아기도 빨리 생기고 제 남편은 친정아버지 소개로 괜찮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나 싶었는데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허구한 날 전화와서 먹고 싶은 거 없냐? 저는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먹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해도 다음날 전화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라. 태교에 신경 써라. 그래야 착한 애가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나야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 등등. 특히나 그놈의 아들 이야기는 어찌나 해대는지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기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모의 성격을 알고 이미 질려버린 터라 힘들다는 핑계로 전화를 잘 안 받거나 꺼놓았습니다. 본인 아들이 친정집에서 대릴사위를 하고 있으니 제게 무턱대고 찾아올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잘 안 돼서 망했을 때는 힘들고 절망적이었는데
친정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 분명히 아기를 낳기 전에 딸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목구비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들이었으면 오죽 좋았을까. 제 엄마가 저 모양인데 아들이 나오겠어? 이러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시모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 못 낳아드릴 거고 앞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으니 나 닮은 내 딸이랑 내 얼굴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 말해버렸습니다. 시모라는 인간은 제게 싸가지가 없는 년, 못 배워먹어서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서로 악을 쓰고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친정에서 더 살다가 여유가 생겨서 최근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시모라는 사람은 슬슬 발동이 걸렸는지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잘 있냐? 집은 어떻게 잘 해놓고 살고 있냐? 궁금하다 등등. 저는 이미 남편한테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지만 남편은 그래도 본인 어머니라 그런지 서운해하는 모습이 살짝 비칩니다. 여기서 시모를 용서하면 예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텐데 절대 안 되겠죠?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대로 영원히 딸내미를 안 보여줄 수도 없을 것 같고 고민만 많아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부모님의 가식적인 차별 대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첫째를 편애하는 가정이 흔한 편인가요? 제 남편이 둘째인데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엄청 편애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러면 난 시월드 같은 건 없는 건가 하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은 통화도 안 하고 서로 어쩌다 말 걸어도 어색한지 그냥 대충 말하고 끊어버리시는데 저한테는 무슨 일만 생기면 매번 전화를 하십니다. 거의 모든 일을 저를 통해서 전하시려고 합니다. 자기 둘째 아들은 어색하고 저는 어색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오히려 진짜 본인의 친부모님처럼 너무 잘 따르고 잘 해줘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남편이 하는 만큼 나도 최대한 따라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명절 같은 날인데 가만히 지켜보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명절 선물 세트, 용돈을 드리는데 왜 아주버님 댁 거는 없냐고 물으시고 정작 아주버님은 빈손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효도를 한답시고 뭐 좀 해드리려고 하면 꼭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라면 내가 민망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러려니. 그리고 아주버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부침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면 뜬금없이 내 형은 이러시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서운할 정도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지 왜 그러시는지 결국 남편이 엄청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걸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딱히 차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유독 시어머니만 그러십니다. 남편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니 시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첫째 타령을 해야겠냐 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또 제 남편한테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욕심이 많냐? 라고 오히려 나무라시더라고요.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엔 하도 차별해서 본인이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 판박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너희들만 편하게 살 궁리하지 말고 형님 댁에 연락도 자주 하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챙겨야 한다 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화가 많이 나고 많이 서운했는지 다음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가니 안 가니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가서는 이쁨도 많이 받고 기분도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시어머니의 심리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줄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너무 얽매여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숨을 거는 행동은 꼭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불필요한 이야기,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야기는 차라리 하지 않기,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한다거나 차별하지 않기 등 또한 어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자식이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꺼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